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이르면 오늘 최병 특검 관련해서 대통령 국무회의 통해서 거부권이 제2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단장 지금 항명죄 사건에서 유 전 법무관리관 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고요. 또 공수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계한 사령관하고 박정훈 단장이 가서 VIP 경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대질신문이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걸로 보이고요. 오늘 출근길도 유쾌하게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바로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 후폭풍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당원들 사이에 탈당 열풍이 좀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 당선자를 꺾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민주당을 탈당하고 있는데요. 당 게시판에는 일부 당원들의 탈당 인증 게시물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모든 여론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회의장 선거 후에 저희 방송 댓글이나 이 채팅창만 봐도 이 탈당을 시사하는 반응들 과 함께 좀 당비가 비싼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 당비가 정말 비싸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당원들에게 불만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탈당 행렬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실제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모습, 유의미한 수치로 떨어진 모습이 보였네요. 네, 조금 이따가 쏠미다 민심 시간에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다룰 텐데요. 저희 조사로는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6.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또 여론조사 꽃 결과로도 전주 대비 7.2%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데에는 이 추 당선인의 낙선에 따른 지지층의 강한 반발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 급기야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는 우원식 의원에 투표한 이 89명을 색출하게 나섰고 탈당 신청 인원은 현재 10,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당비가 지금 댓글에 1,000원이라고 나오는데 많은 돈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만, 당원의 뜻이 왜 반영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 민주당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당원 권한 강화 등을 제시하고 나섰는데요. 네.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출렁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라고 진단하고 네. 당원의 권한 확장을 좀 강조했습니다. 흔히 민주당을 이제 당원이 주인인 정당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당원 당규로서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또 이재명 대표도 당원도 2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2배로 늘려야 한다면서 직접 당심 달래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네. 또 추 당선인을 지지했던 김민석 의원은 권리당원의 의견 10분의 1 이상 반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속해서 당심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심과 당심을 분리시켜서 중도층 이탈을 좀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또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장 후보 경선 방식을 두고 좀 갑론을박을 아하.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 장경태 최고위원 등은 대학 총장을 뽑을 때도 일반 학생들도 참여한다 이러면서 당원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면 반대 의견으로는 모든 것을 이제 당원 요구대로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만으로 선출을 해야 되느냐, 당원 뜻을 또 반영시켜야 되느냐, 막 그 얘기로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지게 하고 또 소란을 일으키게 된 원인, 또 인물,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 후보를 들 수밖에 없는데 심경이 조금 궁금합니다. 뭐 공식적인 입장이 있을까요? 네, 우원식 민주당 예. 의원은 최근에 이 추미애 당선인의 낙선에 강한 반발심을 보여서 탈당 행렬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응원했던 후보가 당선되지 않아서 아쉽고 서운해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네. 그분들의 마음도 잘 품어 안고 열심히 개혁과 민생의 국회로 책임 의정을 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의장 선거룰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서는 당 지도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만 답을 한 상태입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 힘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국회의장 후보 이 경선 결과가 이재명 대표 연임론하고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뉴스픽에서도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지만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이른바 명심 마케팅이라고 불릴 정도로 명심에 대한 의중이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심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던 추미애 당선인이 당선인을 우원식 의원이 꺾으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표출됐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연임 시에는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과 함께 당내에서도 경쟁 구도로 인한 부정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앞으로 만약에 친명 체제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경우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서 좀 전망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명심 불패라는 어떤 기존의 한 공식이 조금 깨진 상황에서 다시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좀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현재로서는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좀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올지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배동호 님이 전현주 기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글 주셨고요. 희코 님이 이게 강성이 아니라 열성이다. 예, 강성, 열성. 조금 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뭐 같을 것 같기도 한데 열성 지지자 뭐 이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글 주셨습니다. 이프로님, 또 귀염둥이 차지 투님, 김동그리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민주당 얘기는 이 정도 하고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KC 의무화 규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SNS에서 입장을 밝혔던 지금 당대표 출마론에 힘이 실리는 한동훈 전 위원장 책집필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좀 이제 목격담 네. 정치를 끝내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네. 어제 MBN 보도에 따르면 최근 책 집필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또 특히나 계속해서 언급됐던 목격담 정치가 도서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도서관에서 있다고 책을 또 씁니까? 책 본다고? 네, 도서관에서 책 신기하네요. 읽는 모습이 좀 대중들에게 공개된 만큼 그렇죠. 이것도 다 이렇게 도서관에 가면 계산돼서 책을 쓰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예. 계산돼서 좀 예. 재등판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책 보는 모습, 책 집필하는 모습 등등이 합쳐져서 재등판할 수도 있다. 자, 또 계속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론이 커지고 있는데 어제는 측근들에게 당대표 출마하겠다 선언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어제 한겨레 단독 예. 보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최근 당원과 민심이 부르면 전당대회 출마한다 이렇게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 보도에서는 한 친한계 인사가 한 전 위원장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여론은 실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묻는 여론조사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여전히 높은 기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좀 분석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보도에 대해서 곧바로 한국경제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말을 직접 실으면서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데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출마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비롯해서 좀 많이 소환이 됐고 기대감도 보이는 만큼 한 전 위원장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뭐 전당대회가 이제 있을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하도록 또 힘을 쏟는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내부에. 네, 당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 위원장이자 이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오는 조정훈 의원이 네. 이 백서의 한동훈 책임론을 강조하고 또 대통령실의 책임을 축소시킨 데에 대해서 좀 당대표 선거 후보자에 대한 불공정성이 제기됐는데요. 즉 좀 한동훈 책임론을 내세워서 이 조정훈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조정훈 위원장은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오히려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조혜진 의원은 당원들이 관심 갖고 또 참여하게 만들려면 한 위원장 같은 분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관련해서 그리움이야 님도 글을 좀 주셨고요. 김말성님, 또 젤리스님, 또 이프로님 글 주셨습니다. 소개해 줄 수는 없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글을 써달라, 이런 책을 쓰는 게 어떠냐, 이런데 막 좀 얘기하기 좀 그래서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이 책도 쓰고 막 전당대회 움직임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거부권 행사, 제2요건 행사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제 야당이 특검법 수용해라 강하게 압박을 했네요. 네, 오늘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어제 7개 야당 지도부는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한 목소리로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이 가운데 조국 대표는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 폭탄주도 뭐 그렇게 막 퍼마실 수 있나요? 예, 예. 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아하. 행사인데요. 이런 거부권 남용이 국회 입법권 침해를 넘어서서 이제 행정 독재다 이렇게 말한 게 이제 야권의 주장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최상병 사건은 결국 대통령실을 향한 조사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왔고요.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국회 앞에서 곧바로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고 오는 토요일에는 7개 야당이 총 집결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도 또 한 번 열릴 예정입니다. 자, 야당이 다 모여서 장애 집회를 오랜만에 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오늘 정도 같아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권, 거부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어떻게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네, 어제 이 야당의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는 좀 감지되지 않았는데요. 어제 하루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참모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측에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특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나왔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 또 특검 추천 절차의 불공정성, 또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을 이유로 들면서 특검법 반대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이걸 두고 좀 사안인 만큼 여당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서 좀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제2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인데 제2요구안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또 단일 대우를 강조하면서 이탈표 방지에 나선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헌법상 국회에서 과반이 출석해서 3분의 2 이상이 똑같이 찬성을 하면 법률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원래는 법률은 과반이 이제 출석 과반에 찬성 과반에서 대통령한테 오면 대통령이 이제 공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3분의 2만 되면 바로 확정이 되니까 3분의 2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앞으로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고요. 자, 댓글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최윤님 오랜만에 오셨고요. 진추아님 또 김혜성님도 주시고요. 최윤님은 탄핵밖에 없다 이런 얘기 갑자기
젤리스님도 그런 얘기 또 주셨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전현주 기자와 뉴스픽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점상 런칭 기념 하반기 업종 전략 3인 3색 강연회. 5월 25일 하반기 유망업종 전망은 사전 등록으로 선착순 100명 참여 가능. 김민준의 답은 AI 반도체. 최병훈의 반도체 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김봉만의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 구독자는 강연회가 무료. 점상 구독자란 점상 추천주, 라이브 요약본부터 점상 강연회 참여 등 다양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점상을 구독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강연회가 무료.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자, 언젠가는 여의도를 비상한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정치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방금 우리 30대죠, 두 분? 예, 30대. 30대입니다. 와, 30대. 앵커님께서 비상할 날을 꿈꾼다고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비상한 각오를 갖고 있다. 방송 위주로 하고 많이 네, 하십니까? 저는 뭐 주로 방송 많이 하고요. 제가 이제 정당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정바세. 또, 예, 한국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또 활동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희두 이사는 어떻게 방송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뭐 네네. 또 다른 활동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온라인 문화에 원래 관심 아하, 많아서 원래, 좀 예. 노무현 재단 이사 역할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온라인 문화 공부 계속하고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분 빨리 비상을 해서 정치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 그죠? 우리 신인규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예. 현실 정치 하시면 또 열심히 저는 밖에서 문화와 이제 법과 제도 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두 분은 사실은 정치적 지향점은 조금 다른데 이렇게 방송 같이 하다 보면 조금 맞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도 저랑 뭐 생각이 다른 청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니까 다 생각이 똑같고 국힘이니까 다 다르고. 물론 지금 국힘을 보면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진짜 보수주의자랑 아닌 사람들이 지금 나뉘고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보수주의자들은 충분히 저도 대화 가능하고 오히려 또 이게 겹치는 부분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 이런 포인트가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 각 진영의 지지자들이 보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게 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국회 안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누구나 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도권에서 하는 일도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황희두 이사님이 하시는 그 정말 대중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뭐 인식 개선이나 뭐 문화적인 그런 활동들은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희두 이사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주 값어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오늘 합니다. 도가도님께서 아주 훈훈하다 아침부터. 그리고 황희두 이사님 또 신인규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라고 도가도님 지니84님 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또 공개 행보를 또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캄보디아 정상 오찬에 이어서 또 사리 반환 행사, 불교 행사입니다. 여기 공개 행보를 좀 참석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꽤 오랜 시간 네. 한 5개월 정도 잠행을 하다가 이제 공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현재 기준으로 최고 권력자에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중합니다. 네. 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권력의 사유화의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우려와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공개적인 활동을 한다면은 당연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의 본인의 입장, 아하. 그 수사에 대한 어떠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과 어떤 전향적인 조치가 없이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와가지고 공개 활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면 더 마음에 불편함과 우려가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오는 거는 나올 수 있지만 나왔을 때 왜 이제껏 나오지 않았고 왜 안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와야 된다. 이게 신은규 변호사님 말씀 같아요. 네. 예. 실제로 투표를 하러 갈 때도 보통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네. 가야 되는데 그때마저도 숨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냥 몰래 했다고 이제 네. 보도됐죠.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본인들도 문제를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사 나오는 거 보면서 저는 화가 많이 났는데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도 예상을 했듯이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힘 정치인들이 꽤 골치 아파질 거라 봅니다. 아,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불편할 것이다. 네. 이것 때문에 왜요? 왜냐면 총선 참패를 하고 나서도 예.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여기서 좀 제대로 된 목소리 내는 분들이 사실 지금 신인규 위원장님처럼 엄청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네. 말을 안 하면 이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게 다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하. 꽤 골치 아플 거라 보고 앞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뭐 김건희 여사 본격적으로 행보를 하고 아마 계속적으로 행보를 할 걸로 보이는데 혹시 두 분 김건희 여사한테 바라는 점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예. 대패를 했는데 사실 그 대패의 원인이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총선 대패 이후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성벽이 네. 성역의 성벽이 훨씬 더 강화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김건희 여사에게 제가 달리 당부할 말은 없고 네.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전 수사를 받는 것만이 그냥 김건희 여사의 운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나 받아라. 아유 죄송합니다. 그 얘기네요 결국은.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수사나 받아라가 아니라 예. 수사 좀 받아라. 수사 좀 받아라. 제발 좀 그게 더 중요하다. 예, 웃지 마시고요. 네. 아 맞는 말씀. 맞는 말씀입니까? 공감하고요. 네. 저 예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프로게이머 시절에 네. 그 최현성이라는 선배가 유명한 오, 저희 아주 프로게이머들 뭐 사이에 괴물테란. 예, 괴물테란. 맞습니다. 그 네. 말을 남겼던 게 생각납니다. 네. 옛 영광에 취한 자는 죽은 자다. 예, 지금 옛 영광, 그러니까 자기가 예. 한창 그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머물러서 그걸 계속 5년 혹은 그 자기네들 그 물러난 후로도 이걸 이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그 과거에 문제가 없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듯이 저도 수사 좀 받아라. 그리고 저도 한마디만 네. 더 추가하면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김건희 여사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 상당히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이 너무 쉽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아는 것 같은데 네. 본인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전용기 타고 다니고 뭐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의 모든 최고 권력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본인들을 위해서만 전 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로서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지 본인들이 특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선민사상 굉장히 불편하고 그냥 평등한 법 적용을 저는 요구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준 표 때문에 거기 있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 아주 뭐 핵심적인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해고록 최근에 썼습니다. 근데 이제 때 아닌 정치권에 다른 공방이 좀 일어났는데 2018년에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이게 인도 측의 요청에 따른 단독 외교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황희두 이사님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물타기라고 보는 입장인 아. 게 뭐 계속 김건희 그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 김민전 당선인이었죠. 뭐 그쵸. 삼김 여사 특검 얘기를 갖고 그렇죠. 나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당시에 그 찾아보니까 모디 총리도 굉장히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뭐 공식 홈페이지에도 글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막 언론이라든지 국힘 정치인들도 여기에 또 이제 총력전을 가려고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좀 그렇게 물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다 한다. 김정수 여사부터 특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특검 사안으로 봐야 됩니까? 그럼 뭐 단군 할아버지 특검도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지능기 변호사님 세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김민전 당선인을 네. 통해서 이게 촉발된 하나의 프레임인데 네. 전 또 다른 의미에서의 2조 심판론을 또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총선 때 2조 심판론을 노래를 한 4절까지 불렀거든요. 네. 그러다가 국민들의 불몽둥이의 맛을 봤는데 이걸로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은 저는 뭐 더 큰 국민의 심판은 당연한 결과값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네. 것이고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아니 대통령 영부인이 단독 외교를 왜 못합니까? 이거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외교 사안을 수사로 한다 그러면은 뭐 인도의 모디 총리를 소환해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이건 매우 좀 비열한 저는 물타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인도에 가서 김정숙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는지 인도에 가서 그리고 인도에 가가지고 김정숙 여사가 그러면 뭐 디올백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 나왔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인도에 가가지고 뭐 뉴델리에 있는 고속도로를 김정숙 여사가 좀 이렇게 옆으로 옮겼다든지 뭐 학력 위조나 잔고 조작을 인도에서 좀 했다는 얘기가 어떠한 단서라도 좀 있거나 제보가 있으면은 전 특검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본인들의 논란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의 전 정권에 대해 가지고 엮어내는 것은 좀 매우 좀 저급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하실 분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가도님께서 신 변호사님 시원하다, 쏘쿨 뭐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뉴델리 옆에 뭐 고속도로 났다고요? 아니 저는 양평 고속도로 논란은 들어봤어도 뉴델리 고속도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네. 항상 그 구색을 맞춰서 아하. 물타기를 해온 게 그들의 습성이었는데 그 이 정치의 문화도 바뀌고 많은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그럼 정치권이 변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못 따라가는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계속 하고 그다음에 그 변화에 맞춰서 본인도 계속 이걸 사람들 설득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귀찮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싶고. 약간 구태의연한 방식이라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물타기 하지 말고 예. 뭔가 새로운 어떤 주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한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그게 좀 적당히 해야 된다 봅니다. 아. 그러니까 어차피 원래 진영 정치라는 게 특성상 네. 무조건 뭐 우리가 그 많은 국민들이 바란 대로 깔끔하게 네. 막 정말 다 객관적으로 하는 거는 현실에서 저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여태까지 그 한 2년 동안 지켜봤는데 대통령이 혹은 그 김건희 씨가 변화가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총선에 심판을 한 건데 네. 근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까 2조 심판 말씀하셨듯이 그때도 또 그것 때문에 박살 났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뭐 삼김 여사 특검 얘기하면 네. 뭐 어쩌자는 건가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외교에서도요 네. 대통령이 모든 나라를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어느 뭐 대통령 취임식 있다 그러면 대통령 특사 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도 상대국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뭐 특사 비스무리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단독 외교 그 자체를 갖다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나 이런 뇌물 혐의와 등치시켜서 수사하자라는 아, 이 논리 자체가 그러네요. 저는 뭐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지금 특검법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최혜병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제2여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할지 또 어떤 파장이 예상이 됩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냥 수사 타령을 하면서 또 밀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상하듯이 거부권 행사를 할 거로 보이고 지금 야 7당이 뭉쳤잖아요. 네. 그래서 25일에도 그 이거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낸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예상한 그 흐름대로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만약에 이게 거부권이 오늘 행사가 된다 그러면 28일 정도 아마 국회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 걸로 보이는데 통과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없어질까요? 근데 저는 뭐 최희병 네. 특검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건 네.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전 당위론을 말씀드리고요. 전 뭐 가능성적으로도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하.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수근 해병의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은 전 이거 탄핵 사유를 더 쌓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탄핵이라는 것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이제 국회에서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인 건 맞는데 헌법에 보시면은 법률 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행정부를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국회를 견제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 법안의 내용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때 거부권을 쓰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법학에서는 내재적 한계다라고 말을 하는데 본인이 본인 수사를 거부한다. 이거는 그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뛰어넘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징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인이 수사 대상으로 된 법안에 대해서까지도 거부를 한다. 전 이 사안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탄핵 사유들을 쌓고 있는데 전 이것도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대통령실이나 또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이 최혜병 특검을 받으면 결국 대통령이 이제 목적인 특검으로 보이니까 탄핵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나 그런 어떤 통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국힘 초선들 만나서 오히려 거부권을 남발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초선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압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했던 얘기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그리고 지금 뭐 공정상식 정의를 앞세워가지고 대선을 치렀는데 본인의 얘기로 지금 부메랑을 다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보인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기대는 안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뭐 보수주의자분들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비판을 하잖아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달라도 최혜병 특검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요구가 지금 압도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는 건 탄핵 마일리지 쌓는 거죠. 그러니까 뭐 T-익스프레스 얘기까지 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가는 어떤 그 익스프레스 얘기했으니까 이거의 글을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혜병 특검이 더 아프고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다시 돌아왔을 때 3분의 2면 최소한 17표 정도 이탈이 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은 있지만은 수사에서 면제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받아라.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이 특검을 거부하면요, 본인의 말에 스스로 구속되지 않습니까? 뭐 죄를 졌거나 본인이 범인이니까 이 특검을 못 받겠다라는 상당히 본인을 성역화하는 논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대통령이 범인이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필사적으로 이거를 막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보인다는 저는 거죠? 굉장히 불쾌합니다. 대통령을 왜 범죄자 취급하는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 같고요. 그냥 받아서 조사해보고 특검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떳떳하니까요. 떳떳하게.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지 대통령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대통령 범죄 혐의가 아주 농후해서 대통령을 지켜주고 본인들의 권한을 그 대통령 지키기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럴 의도라고 하면은 그 의원들은 다 사표 쓰는 게 맞죠, 제가. 그 기자회견 생각을 해보면 그 떠오릅니다. 경로했냐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 경로라는 거는 임성근 사단장 그 넣고 안 넣고 이 부분을 질문하는 걸로 보이는데 다른 얘기를 또 하셨어요. 거기 그 가서 그 사람 그 하는 제대로 하다라고 했는데 왜 안 해서 뭐 과실을 치사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이게 인식이 좀 안 되고 있나요, 대통령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거부권을 오히려 남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말에 모순을 좀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좀 심각하다고 보는 건 공수처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비난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공수처 수사 일단 기다려보자라고 하면 본인들 그럼 여태까지 공수처를 정치적으로 그냥 비난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뭘 기다리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결국에는 이게 임성근 사단장 같은 사람을 보면서 저는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 소위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의 마인드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말단 그 현장에 있는 책임자들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네들은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태세 전환하고
꼬리 자르기 하고 이런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최혜병 특검이라는 거는 정치적 사안으로 보기보다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힌 소위 기득권자들의 마인드까지 같이 보면서 우리가 뭘 바꿔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폭넓게 논의할 필요도 있다 생각됩니다. 더불어 살기님이 신인규 의원님을 좀 진정 민주당에서 모시고 싶은 분이다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뭐 좋게 봐주신 거는 감사하고요. 민주당 갈 생각이 예, 있으세요? 아니 저는 무소속으로 지금 활동을 무소속으로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예. 굉장히 뭐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단순히 이게 그리고 예. 시원하다, 막 네. 세게 얘기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 더 날카롭다 봅니다. 그렇죠. 우리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공감이 되니까 이런 댓글을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야 내부 사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보면요. 자, 총선 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 당권 도전을 시사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 당대표 출마 안 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자중질환과 기회주의를 보여주는 상징 아닌가라는 다 생각이 세게 듭니다. 말씀하시네요. 예. 아니 왜냐하면 예. 조정훈 의원이 누굽니까? 네. 결국 더불어시민당에서 시작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분이 김종인 박사 픽인데 네. 뭐 민주당 거쳤다가 또 시대전환 갔다가 지금 국민의힘 입장해가지고 결국 여기 와서 하는 건 본인의 태세 전환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총선 때는 굉장히 합을 맞춰가지고 뭐 인재 영입도 하고 엄청나게 총선에서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인재 와가지고 총선 대패하고 나니까 또 태세를 바꿔가지고 이번 책임은 다 한동훈에게 덮어 씌워야겠다. 덮어 씌워야겠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 쪽에 붙어서 이렇게 뭐 좀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보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거의 사망 선고에 이르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본인이 지금 갖겠다라는 그 욕망을 국민들은 읽고 있는데 본인만 그걸 읽힌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뭐 김재섭 당선인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천목회 회원들은 조정훈 위원장한테 엄청난 공격을 가했고 그래서 어제에 이르러서는 이제 총선 백서 TF 위원장만 하고 본인 당대표 안 나가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바꾼 걸로 또 한 번 전환한 걸로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하여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조금 입장 현안, 뭐 책도 쓴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면서 결국 당대표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좀 접은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좀 해보면 이렇게 당대표 도전하는 게 본인한테 득입니까 실입니까? 한동훈 본인 입장에서는 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다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가장 컸고 네. 뭐 아까 그걸 또 뭔가 실드 치겠답시고 뭐 2조 심판 얘기하다가 이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오세훈 시장, 뭐 홍준표 시장 각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거 한동훈 때문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대로 그냥 자기가 잠자코 있으면은 모든 걸 다 떠안게 되는 것 같고 미래에도 답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서게끔 국힘 안에서도 만든 게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나서게 된 게 과연 그럼 도움이 되는 거냐? 네. 본인이나 혹은 국힘에 도움이 되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올까 전당대회?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뭐 전당대회는 나온다고 보고요. 아.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은 물론 이번에 총선 패배에 2조 심판론 큰 네. 책임이 있거든요. 그럼 그 책임만큼만 맞아야 되는데 소위 과거에 무슨 뭐 어떤 재벌 회장님이 뭐 맥값 이런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아, 예, 예. 저는 한동훈 위원장 보면 지금 거의 뭐 대리해서 매를 맞아주는 다 맞았다. 맥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하.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네. 근데 맞을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저는 책임은 물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는 한다고 예상하지만은 그렇게 당내에서 저는 뭐 당선까지 되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 조금 저는 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상황에서 안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잊혀질 수는 없다. 이렇게 아마 두 분 다 분석을 주시는 것 같은데, 자, 그 맥락에 정부 어떤 정책 관련해서 또 입장을 또 표명했어요. 그게 해외 직구 규제 대책 발표 이 부분인데, 그거 SNS에 한동훈 위원장도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 정책 얘기를 좀 해보면요. 사흘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외 직구 얘기 뭐 갑자기 얘기했다가 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그어버리니까 탁상 행정 아니냐 공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좀 놀란 게 네. 여태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네. 커뮤 대통합을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세대, 성별을 다 떠나서 지금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고
그러니까 그 어떤 안전성이란 명분을 앞세웠지만 네. 결국에는 지금 혼란만 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또 결국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몰랐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네. 그 앞에 막 차관 같은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게 하고 이 전형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2년간 어떤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네. 그 이 유명 유튜버들도 이거에 대한 리뷰에서 막 몇백만씩 나오더라고요. 네. 그 댓글 보면은 민심이 아주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여태까지 대통령실이나 국힘에선 무슨 비판만 하면 이게 좌파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채널에 댓글이 막 달리는 몇천 개들이 다 좌파들만 다는 거냐? 좀 한번 제대로 그 댓글들만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조금 읽어봐라. 대통령실의 해명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은 몰랐대요. 보고가 안 됐대요. 이제 몰랐다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왕따 당하고 있다. 아, 이거 몰랐다. 반증이라 더 어. 슬픈 얘기일 것 같고요. 저는 뭐 조국 대표가 뭐 폭탄주 뭐 이런 비유를 하신 예. 것 같은데 저는 좀 달리 말하자면은 이건 뭐 만취 정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술 많이 먹으면은 뭐 기억이 끊어진다, 뭐 네. 필름 나간다 이러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한 말을 며칠마다 바꿔요. 그럼 앞에 기억에 대해서는 뭔가 필름이 끊어진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만 5세 입학 논란도 간보기만 하다가 철회를 네. 했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사교육에 대해서도 킬러 문항 얘기도 나왔었죠. 뭐 의대 정원 문제도 2,000명을 던졌다가 또 지금 소송까지 하고 있죠. 지금 계속 그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가면서 던져놓고 이제 여론이 불이 나면은 또 뜨거워하면서 철회하는 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KC 인증 규제 그 네. 직구 문제라고 좀 보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다고 해도 무능한 것이고 몰랐다고 해도 무능한 것이고 모든 책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정책에 혼란을 가져왔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철회한다라고 밝혀도 이제 그 말도 못 믿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다. 그렇죠. 이제 정부는 뭐 무신뢰 정부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보실 때는 이게 뭐 여야 좌우 남녀노소 구별 없이 이건 정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게 이렇게 보시는 결국에는 거군요. 예, 저도 그 되게 심각하다고 보는 예. 게 본인들이 그냥 말했다가 모르고 욕먹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 차원으로 보면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이 무너진 걸 쌓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인들이나 혹은 뭐 정부에서 누가 나와서 얘기하면 믿을 수 있겠냐. 또 대통령 지금 보고 안 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또 앞서 얘기했던 사안들 때문에 또 싸우게 되면 네. 필연적으로 싸우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네. 싸우면 맨날 싸운다. 또 아하.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정치에 관심이 끊어지고 네. 계속 그런 쪽으로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양치기 소년이 돼서 누구도 이제 늑대가 나타났다는 말을 안 믿게 되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고 네. 이게 지금 뭐 국민들만 열받게 한 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지금 불을 질러 나가지고 뭐 한동훈 위원장이 참전하면서 판이 커졌는데 그렇죠. 이제 어제는 뭐 유승민 대표와 오세훈 거의 다 시장의 나왔어요. 그런 좀 설전도 있었고 예. 아무래도 오 시장은 정부를 좀 옹호하다가 그렇죠. 또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참 이런 상황들이 여당 내에서도 자중 질환을 더 가속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장 경선 결과 반발하고 있는 지지층 탈당을 좀 하니까 좀 달래기를 하는 모습인데 민주당 상황 좀 짚어주시죠. 이게 지금 당원들 입장에서는 네. 일단 이 강성 지지층이라고 많이 묘사가 되긴 네. 하는데 저는 그 강성이라는 걸 자꾸 주목을 하면 네. 또 사람들이 자꾸 극단적으로 그냥 목소리를 내고 너무 과격하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오늘 거거든요. 댓글도 강성하고 열성이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목소리를 내서 강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냐. 네. 이걸 좀 주목을 해서 보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자꾸 안 하고 또 이번에 뭐 강성, 뭐 팬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지점을 주목해갖고 보도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가 최희병 특검에 대해서 야칠당이 다 힘을 합치고 있는데 네. 그것도 그럼 강성이라고 누군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강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들 입장에서는 우원식 의원을 싫어한다,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네. 핵심은 당원들의 그 압도적인 요구가 있었는데 왜 추미애 당선인이 갑자기 떨어지고 우원식 의원이 올라갔냐?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제대로 설명이라도 해달라. 네. 근데 그 89명의 정치인들이 제대로 설명을 또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본인들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제발 당원들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귀 기울이는 그런 정치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도 내고 뭐 오프라인 행사도 가고 했는데 후원도 하고 근데 막상 시작도 전에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 받으니까 이렇게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만 이런 건가요? 많은 민주당원들이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건가요? 뭐 저는 상당수의 그런 좀
여러 목소리를 강하게 주장했던 당원들이 지금 좀 이탈하고 있는 행렬까지도 그렇죠. 보도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나름의 지금 내홍이 확인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좀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장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친명 프레임, 그러니까 사당화 네. 논란은 좀 벗은 것도 좀 있거든요. 예. 게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되면서 민주당이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의장이 됐더라면은 아마 민주당의 공간은 상당히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제 국회 시간이 되면서 네. 이 추윤 갈등에 또 그런 식의 언론에서 그 프레임을 잡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면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그 민심을 더 왜 귀 기울이지 않느냐라는 당원들의 목소리에는 저는 당연히 정치인들은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은 이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뽑도록 제도가 다 되어 있는 간선의 형태인데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내 의견이 반영 안 됐으니까 난 탈당할 것이다. 좀 그거야말로 저는 반민주적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훨씬 맞는 것이지 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탈당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전당원의 뜻을 물어라. 전 이것도 좀 고민해볼 지점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전당원의 뜻을 물어가지고 했던 결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그 박원순 시장 그 이후에 그 보궐선거할 때도 서울시장, 당원을 바꿀 때 부산시장. 예. 정치인들이 대의를 해서 본인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책임지기 싫으니까 또 당원들한테 넘겨놓고 아 이거 엄청난 지지로 인해서 당원을 바꿔야겠다. 바꿨을 때 민심과의 괴리되는 면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예. 제가 뭐 하나의 예가 좀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이게 전당원 투표를 상시화시키거나 당원들의 뜻만을 쫓아야 된다라는 그런 좀 비약적인 논리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되게 말씀 뭐 주십시오. 중요한 얘기고 이건 사실 길게 토론을 해보고 싶은 그렇죠. 주제인데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 그 신인규 위원장님께서 이제 민심 100%를 강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민심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는 뭐가 있는데 네. 그걸 이제 국회 안에서 처리를 하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분노하는 상황에 그 직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잘 맞을 때는 좋은데 네. 안 맞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같은 딱 상황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이게 특히나 지금 탈당을 먼저 하신 분들은 특히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매번 뭐 후원해달라, 행사 와달라, 뭐 정책 홍보해달라 해서 다 했는데 이번엔 다르겠지, 또 달라지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실망감을 주니까 가장 절망감을 이번에 느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구를 지금 이 탈당이라는 것까지로 가서 표시를 하는 거고 네. 뭐 나중에 다시 돌아올 분도 계시고 또 안 돌아올 분도 계시겠지만 당에서 어쨌든 이 사태를 강성 지지층 소위 한 줌이 그렇게 너무 오버한다라고 보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태를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된다 봅니다. 자, 미니님, 신인규 너무 잘한다. 또 항의도 너무 잘생겼다. 막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SKP님, 그거는 그냥 제가 지어냈으면 죄송합니다. 네. 네. 잘한다 저는 얘기가 많이 동의했습니다. 나옵니다. 네, 잘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항의도 신인규 좋다란 얘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항의도 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 들여다보는 쇼미더 민심 시간입니다.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쇼미더 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한 주간의 여론 동향 파악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조사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8일, 1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2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안심번호를 활용한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5.9%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본부장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긍정평가 30.1%, 부정이 65.8% 네. 이렇게 집계됐고요. 예. 30%를 간신히 턱걸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못한다. 매우 못한다. 라고 한 게 52.1%로 과반수, 여전히 매우 과반수가. 높네요. 매우 못함이. 예. 매우 잘함은 14.8%에 불과한 예. 그런 상황이고 70세 이상 그리고 TK 지역에서만 긍정평가가 우세한 그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30% 회복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쭉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될지. 큰 틀에서 이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예. 보는 게 맞고요. 지금 미디어 토마토 조사로 지난주에는 약간 더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이제 30% 정도로 다시 이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조사에서는 32.9% 그렇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2년 취임 예. 2년 기자회견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고 내용 여부를 떠나서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는 뭐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나 보수 성향층 분들이 있으셨는데 네. 그것이 이제 한 주 지나면서 좀 조정이 된 국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뭐 30%가 됐으니까 29%보다 높은 것이고 앞이 3자니까 다른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기본상으로 분들도 30하고 있는데 29는 차이 20 차이가 나는 거. 사실 뭐 조사 통계상 뭐 28이나 뭐 29나 30이나 31이나 30이나 사실은 큰 의미 없다는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이제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변동폭 자체가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제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한 40% 이상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 안정되게 흔들리지 않고 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힘을 받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30% 내외에서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무엇을 해도 반응이 없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매우 이제 여당 정부 대통령 입장에선 용산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인가요? 네. 만약에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특검. 이제 제2요구권, 제2요구권. 우리가 얘기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영향을 상당히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어서 그것이 오늘 이제 나오느냐, 그것이 대통령 평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그것이 이제 이번 한 주에 상당히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부권 행사, 제2요구권 행사하는 게 앞으로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아니면 이번 주말에 있을 그 조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지금까지 뭐 특별한 어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있었을까요? 일단은 영수회담하고 네. 기자회견 이벤트도 했는데 결국 국민들이 볼 때 뭐 바뀐 게 없네. 똑같구나. 네, 국정기조가 바뀐 게 없다. 이 정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김건희 여사 네.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169일인가요? 등장해서 이미 기자회견에서 예견이 됐던 거죠. 네. 뭐 현명하지 못한 처사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있다라는 형식적인 사과 있었고 그걸 일종의 세팅 작업을 한 건데 그리고 아무런 해명이나 어떤 설명도 없이 네. 갑자기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정작 본인은 디올백이라든지 뭐 왜 그동안 169일 동안 뭘 했는지 잠적에 대한 아무런 양해도 없이 그냥 나왔다. 네. 그런 부분도 민심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또 이와 보조를 맞춰서 검찰 인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뭐 방탄 인사였다 이런 비판이 대두되고 있던 것도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거 짚어보죠. 우리 미디어 토마토에서 그거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장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 지휘부 교체가 됐는데 이번 검찰 인사 관련해서 여러 주장이 있는데 자, 어떤 주장에 동의한? 지금 말씀했다시피 김건희 방탄이냐, 뭐 아니냐, 정당권 인사권 행사냐 요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방탄용 방탄용. 물갈이 인사다. 아하. 57.1%. 예. 절차 원칙에 따른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다. 29%. 야, 잘 모르겠다. 13.9%. 차이가 29대 57이네요. 네, 예. 역시 뭐 TK 지역하고 네. 70세 이상 연령층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 모든 연령층에서 방탄용이라는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의 많은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도 좀 방탄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6대 3 정도의 6대 그런 3, 네. 비율이 또 이제 이 조사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할 때 네.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비율이 한 30%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층, 그 보수층 중에서도 이제 여당 지지층에서도 충분하게 포괄하지 못하는 정도인 것이니까 네.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 흐름들, 반대쪽의 의견에 공감도가 더 많은 것이니까 네. 국민적 어떤 신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보수층에서도 이것을 충분하게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전폭적으로 높지는 않, 우세하지만 예. 전폭적으로 높지 않거든요. 불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이제 수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수사들은 일단은 우리가 그 팀 주체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의 신뢰가 또 플러스 돼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그 주체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 또는 불신을 더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에요.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권에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부분 이제 앞으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네. 밝히고 털고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신뢰를 얻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인사팀 인사를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네. 그 또는 수사팀에 대해서 그래야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털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팀에 대한 불신이 지금 팽배해 있는데 결과가 설사 잘 나왔다 하더라도 네. 또 설사 제대로 정확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요런 조사면 불신으로 이어질 예, 수밖에 그러면 없을 최종적으로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단기적 차원에서의 어떤 불리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사실 근본적인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지금은 매 국면에서 사실을 승리하려고 하는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국면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큰 틀 안에 지금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법리와 진격에 따라서 소환 조사도 가능한 겁니까, 김건희 여사? 네, 뭐 캐비넷 뭐 오명을 캐비넷 오명 벗어보겠다. 벗기 위해서. 예. 그 캐비넷이 어떤 캐비넷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지금 그 이창수 지검장이 취임한 이후에 네. 첫 보도가 뭐였냐면 김정수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출국 금지 이 보도가 첫 보도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사안에 따라서 물타기 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그런 빌드업을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반대편 다른 캐비넷이 캐비넷이 누구 캐비넷이냐 하면 다르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서울에서 우리 백은종 대표가 네. 고발인으로서 조사를 조사를 받았어요. 받았죠. 예. 받았는데 결국 고발인 조사가 끝나면 피고발인 조사를 할 텐데 소환장은 보내는 신용을 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환장은 보내지만 소환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서면 조사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또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근거를 내세워서 예.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 마일리지는 계속 쌓인다. 그 마일리지라는 거는 하여튼 안 좋은 어떤 마일리지는 그러니까 이런 계속적으로 상황이 되면 쌓인다. 169일 잠적하셨었는데 네. 그 안에 0이 하나 더 붙을 수도 있어요. 1690. 1600일이요? 그러면 뭐 대통령 임기 내도록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된 특검법 얘기
이거 관련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이것도 본부장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 검찰 인사를 계기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라고 네. 여쭙고요. 일단 검찰 수사를 더 믿기 어려워져서 특검이 더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56.7%. 예. 특검 추진을 중단하고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 31.4%. 이거는 뭐 근데 지금 보면 거의 6대 3의 비율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6대 3.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는 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믿을 수 없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하는 게 안 맞다는 거고 30%는 어쨌든 간에 검찰도 해야 되고 특검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이게 예. 지금 그 흐름이 지금 쭉 일관되게 이제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10은 어디 가냐? 뭐든지 조사에서 네. 모르는 무응답 하시는 모름이 분들이 10. 있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6, 3, 1 네. 이제 요 고도 흐름들이 뭐 대부분의 이슈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네. 포인트 내에서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아무튼 어디에 갇힌다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어쨌든 전국을 운영한다고 한다면은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사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들은 매주 선거를 치른다. 거기서 정당성을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가 매주 선거를 치르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효과죠. 그런 의미로 이제 미국 정계에서 사용되는 표현인데 네. 그러면 거기 정당성을 계속 이제 연료를 넣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차에. 네. 그런데 이게 계속 만땅은 안 채워지고 만땅이 절반이 아니라 그 아주 속어라서 30% 풀. 예. 네. 예. 정도니까 네.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하고 방금 이제 말씀하신 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네. 특검과 또는 검찰과 관련한 것인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 이제 이런 분도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이 조사 보면은 질문 아마 하시려고 하셨을 것 같은데 지역을 봤을 때 네. 굉장히 보면 그 우리가 가장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TK 지역이죠. 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봤을 때요. 46.9% 대 42%.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46.9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수치상은 높은데 42% 예. 무려 42%가 특검이 더 필요해졌다라고 하는 응답을 보이고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사실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TK 지역에서도 특검에 대한 필요성 응답들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32.8 대 56.4. 네. 그러니까 아주 두 배 가까이 예. 특검이 더 필요해졌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봤을 때도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들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 사안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안들이 여권에게는 다소 이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TK 지역이나 보수성이 강한 지역도 어느 정도 좀 바뀌고 있다 흐름이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자, 우리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단 TK, PK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수 진영에서도 예. 결국 이 사안을 놓고는 팽팽하다는 그렇죠. 그런 반반이라는 결과. 이거는 특검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예. 상당히 의아한 게 아까 이찬수 지검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분이 서울지검장으로 온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주변 인물, 김정숙 여사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 네. 윤석열 사단의 특징이 뭐냐? 수사할 때 여론에 흘리고 네. 한번 해보고 물타기 이런 쪽으로 계속 해왔어요. 이거 그런 이제껏 식의 그렇게 비슷하게. 일종의 예. 전매 특허예요. 그렇죠. 그 이제껏. 분들이. 네. 특히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문재인 수사 계속했던 그게 전공인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사람을 앉혀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네. 목소리를 높인다. 뭔가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저는 뒤에서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감히 물타기를 어떻게 이해할 생각을 했는지 네. 저는 그게 일단 의아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물타기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동렬에 볼 수가 있을까요? 예컨대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지금 법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김정숙 여사 타지만 간거하고 이 등등하고 이게 비슷한 내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같은 층의 이슈로 네.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막판 한 1개월 네. 동안에는 이런 이슈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 어떤 현상이냐 하면 어느 쪽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요. 아, 그럼 이제 공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지가 쭉 빠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것을 해명하지 않아요. 네. 그것이 문제 있어서 뭐 사과하거나 하지 않아요. 상대 쪽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요. 이슈로. 네. 예. 그러면은 대중들은 공격. 이제 예. 지지는 대부분 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한 달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지지를 유지하거나 상대방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를 던져주면은 네. 여론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세와 방어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약간 이제 그런 모양새여서 아하. 또 저쪽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선거 캠페인적 관점에서 이제 이것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정권 초반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좀 더 지지층 포괄하고 이전 정권의 정당성을 좀 훼손하면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많은 정부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임기가 3년 차 된 상황이 중반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이제 이전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이미 높은 상황이고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매우 그때는 이제 쟁점이 소리 소문 되는데. 없이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지지층들, 중도층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매우 사실은 이 전체 사안들 자체가 오픈되어서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정치적인 사회적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전략, 부분이 과연 이제 여론의 반전을 가져오거나 전국의 반전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거는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크지 않을 매사 이런 식이거든요. 예. 매사 이런 식으로 물타기, 그다음에 갈라치기, 네. 싸울 거리를 던져주고, 자, 그거 싸우면 사건의 본질은 그냥 뒷전으로 가고 네. 항상 싸움만 남는. 그거만 남고. 그거만 예. 남는. 그러니까 중도층 민심도 결국 이런 걸 하도 보다 보니까 학습이 됐어요. 아. 안 속습니다, 이제. 예. 이런 거 안 속아요. 이제는 이런- 만성에 대해서 또 그러구나 이렇게 본다는 어떻게 거네요. 그걸 같은 선상에서 볼수 놓고 있냐. 특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정당 지지율. 네, 더불어민주당이 35% 나왔고요. 국민의힘 31.4%, 조국혁신당 15.1%, 네. 개혁신당 4.5%, 예. 새로운미래 1.6 이런 수로도 나왔네요. 자, 지금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조금 떨어진 것 같고요. 3%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고 보이고 이게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연관성도 있고 네. 또 이번에 총선 백서 놓고 내용 자중질환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조정은 위원장인가요? 백서 뭐 만들기 위원장인 것 같은데 그분이 거의 뭐 아까 그 신인규 변호사가 네. 뭐 저는 카멜레온 같은 분이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어떤 뭐죠 그 중국에서 하는 병검술을 병검술. 하는 예. 정말 탈색 이런 것도 잘하시고 신분 네. 세탁을 잘하시는 분인데 네. 아무튼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민생 이슈와 관련해서는 해외 직구 문제. 네. 예. 어떻게 그게 매사 이것도 이런 식이면 아마추어 정권의 끝을 보여준다. 이게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네. 우리가 흔히 사실 여의도나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다양성이 정당은 다양성이 이제 존재하는 게 좋고 네. 이것은 지금 다양성의 민주적 정당성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혼란, 혼선, 갈등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이렇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고 한데 되게 이제 오랫동안 지켜봐왔는데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약간 혼란과 혼선으로 비춰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정당 지지율이요. 아, 혼란으로 그러니까 보이면. 사실은 원래 다양성이 굉장히 좋은 가치인 건 맞는데 네. 이제 대중들은 안정적이고 이제 쭉 그대로 이게 가는 것, 덜컹거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뭐 매우 덜컹거리는 거 불안한 그게 거예요. 불안한 그럼 거죠.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죠. 내리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내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이것이 어느 게 그럼 정답이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어쨌든 최근 양당이 이제 그런 혼란들이 있어서 약간 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살짝 우리 조사 미디어통 조사는 살짝 하락이 됐는데 글쎄요 또 다른 조사에 보면 이번에 탈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조금 민주당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전에 네. 죄송합니다. 추미애 의원이 떨어진 거에 네. 대해서 상당히 다들 놀랐어요. 근데 다 놀랐습니다. 당내 얘기를 들어보면 당내에서도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뒷얘기를 들어보면 우원식 의원이 의원들을 일일이 만났다고 합니다. 80% 이상 되는 의원들을 만나서 직접 만나서 30분 이상 대화를 하고 네. 그때 표심을 잡았고 의원들도 사실 어차피 추미애 의원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냥 한 표 주자라는 마음이 모여서 80 그게 모여서 89표까지 됐다. 그렇게 해석을 예.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들었는데 어쨌든 그 당원들께서는 속이 많이 상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당원들의 마음은 그거거든요. 탄핵을 해라. 말하자면 탄핵인데 이 정권을 좀 막아달라. 이 폭주를 막아라. 라고 그래서 총선에서 심판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적임자가 추미애 의원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사실 탄핵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장이 한다고 탄핵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가야 헌재를 되고요. 가야 되거든요. 네, 뭐 보통이 거기서 아닙니다. 안 되면 명풍이 불 수도 있는 그렇죠. 문제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기억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당대표가 나서서 당원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줘야 된다. 예, 정청래 의원이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시고 네. 이제는 당대표가 당원들의 그 당심을 좀 어루만져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재개된 상황인데 자, 이거 조사도 좀 했습니다. 앞으로 김건희 여사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는지 요 질문들 우리 미디어 토마토엠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본인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공개 활동 없이 자숙해야 하지 마라! 한다. 자숙해라! 네, 아. 63.6%고요. 예.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공식 활동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31%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6대 3이긴 한데 모름이 좀 훨씬 적네요. 왜냐하면 단순한 얘기잖아요. 공개 활동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질문이기 때문에 모름 수준은 5.4%밖에 안 되는데 좀 자숙해야 된다 63%로 조금 많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네, 이 조사에서도 네.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대통령 정책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인사 정책이라고 그렇죠. 해요. 뭐 무슨 대북 정책, 환경 정책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인사는 너무나 이제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여서 모름 무응답 비율이 상당히 적게 이제 나온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충분하게 표출을 한 것인데 네. 이 조사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자숙해야 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잖아요. 예. 대구 경북에서 46.9%가 나왔어요. 많이 그러니까 나왔네요.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선 62.5%니까. 그건 똑같네요. 예. 이런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론을 볼 때 이제 그런 특정 성향이 있는 지역들을 먼저 살펴보는데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보수 성향층에서도 뭐 44.6%가 네. 그런 자숙해야 한다라고 하는 응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이제 이 사안에서 이제 쉽게 인지하면서 지금 어떤 메시지 없이 공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이제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필요는 있어 보여요. 예, 그래야지 네.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신데 아무 해명이 없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이제 불만들 또 비판들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PK 지역은 뭐 거의 똑같고 보수 그러니까 TK 지역도 거의 반반에 해당할 정도로 자숙해야 될 여론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해명도 없이. 후보 예. 시절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학력 경력 위조 경력 위조. 그거 가지고 예. 사과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런 게 없고 그냥 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유를 모르겠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대통령의 부인의 과거 때문에 지금 현재와 미래가 다 잡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이게 방탄 공천이다. 아, 또 검찰 인사도 또 방탄 인사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발목을 잡고 있고 이걸 털고 가지 않으면 이 정권 내내 끝까지 계속 이럴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결론이죠.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이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여론을 알아보는 시간 쇼미더 사심 요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사심 주제는 여러분이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게 가장 바라는 역할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 특히 10,000명 이상의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결과 몇 개 좀 짚어주시죠, 네. 본부장님. 일단 가장 높은 답, 네. 95%네요. 네. 기계적 중립 너무 강한 국회를 요구했습니다. 여야 협치 가교가 3%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됩니다. 네, 1만. 자, 그리고 댓글 반응도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백곰님께서 네. 협치 말고 김건희 종합특검 가고 최상병 특검 가고 윤석열 탄핵 바로 아유. 실시한다. 세게 나오시네요. 네. 윤석열 때문에 나라를 박살낼 수는 없다. 민주당원들 더 많이 가입해서 국민들 힘을 보여줍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윤희용 센터장님도 하나 소개 네. 해 주십시오. 국회도 제역 지금 유저 NY8IH7분이 예. 국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행정부 권력이 이렇게 강한데 입법부는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사용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서열 2위인 만큼 옳지 않은 일에는 맞서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라는 답도 있고요. 또 네. 제2, 3H분은 국민만 보고 처리하면 됩니다. 협의가 없어도 국민에게 간절한 법안이면 처리를 바랍니다. 라는 이제 글도 남겨주셨네요. 자, 또 MEAINGGU입니다. 협치가 안 되면 민의가 바라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국회 위상을 똑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또 글을 주셨고요. 마지막 소개 안 네, 해주십시오. 유저 YG 네. 이님께서 국회의장이니 중립을 지켜야겠지요. 다만 협치가 중요한지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한지 국민이 중요한지를 바로 알고 국민의 편에서 일하는 제대로 된 국회의장이 되라는 것이지요. 국민 뒤통수 치는 지금까지 국회의장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무능한 국회, 일 안 하는 국회, 뒷걸음치는 국회, 국민 뒤통수 치는 국회 만들지 마시고 개혁하는 국회가 되기를. 협치는 무슨 협치, 작당실이지. 글을 쓰다 보니 진짜 열받네. 말씀하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세영 본부장님, 그리고 윤희용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오늘 뉴스 인사 프라임 서초의 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가입하시고 다양한 혜택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 서둘러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